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주로 어느 도시를 방문할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서울이죠. 서울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 관광지로서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서울에 몇 주나 머물러도 서울이 가진 콘텐츠에 반도 즐기지 못할 정도로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오락거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서울만 전부 돌아보기도 바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았던 한국의 다른 관광지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국 콘텐츠들의 세계적인 약진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외국에 여행 와서 정보가 많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기피하곤 하죠. 왜냐하면 자칫하다 미아가 되거나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몹시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치안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아무리 외진 곳이더라도 손쉽게 갈 수 있는 버스나 기차 등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차량이 없어도 전국 어디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잘 발달되어 있는 통신 인프라 덕에 실시간으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긴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들로 하여금 큰 편리함과 안정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점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중 하나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더욱 특별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서울에 질려서 한국의 다른 곳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해서 몇 년 전부터 매년 한국에 방문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드라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배경이 되는 한국의 다양한 풍경들에 반해서 매년 한국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지. 사실 나는 한국에 자주 방문했지만 거의 서울과 서울 근교를 위주로 여행하곤 했어. 한국은 똑같은 곳이더라도 어떻게 즐기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똑같은 한강공원이더라도 낮에 와서 레저 스포츠나 산책을 하는 것과 밤에 와서 치맥을 즐기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야시장 등을 구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지. 따라서 나는 한국의 수도권 밖으로 나갈 생각을 굳이 안 했던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절대로 서울을 방문하지 않기로 계획했고, 한국은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 거라 믿었어. 그렇게 나는 무작정 정동진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사실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유명하지만 프랑스나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다지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 그러나 걱정이 무색하게도 여행은 무척이나 순조로웠다. 일단 한국은 대중교통이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순식간에 정동진으로 향할 수 있었어. 놀라운 건 기차가 도착 예정 시간과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도착했고 정시에 곧바로 출발했다는 거야. 사실 나는 이런 한국의 엄청난 정시성 덕분에 열차에 타지 못할 뻔했는데, 프랑스에서 기차가 늦는 건 일상이고 오히려 프랑스에서 기차가 정시에 도착한다면 그건 열차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의심을 해봐야 할 정도로 열차를 10분 이상 기다리는 건 그저 일상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기차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면서 여유를 부렸거든. 내가 만약 30초만 더 여유를 부렸다면 나는 분명 기차를 놓쳤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던 서울로 향했겠지. 어쨌든 기차 내에서도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조용했고 사랑스러운 매너를 보여줬다. 그리고 기차 내의 외국어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지. 그렇게 기차는 정동진으로 접근했고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동해 풍경에 넋을 놓아버렸다. 전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답게 차창 너머로 보이는 동해 바다의 풍경은 유럽의 그 어느 바다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경이로웠고, 한국은 왜 이런 멋진 곳을 가졌음에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지
약간의 서운함도 느꼈다. 이런 신이 주신 멋진 풍경은 한국인만 즐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채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노부부, 가족끼리 와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한국의 사이좋은 가족들의 모습은 정동진 바다의 평화로운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해줬다. 나는 정동진에 도착해서 레일바이크를 타게 되었는데 동해바다는 최고로 멋있는 풍경을 가진 아름다운 관광지임에도 레일바이크의 요금은 아주 합리적이었고 내외국인 차별이 전혀 없는 요금표를 보고 나는 다시 한번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프랑스였다면 여기저기서 각종 사기꾼과 호객꾼들이 개떼처럼 모여들어 어떻게든 관광객들의 돈을 뜯으려고 혈안이 들어있었을 텐데 한국은 그런 거 하나 없이 평화로움 그 자체였어서 정말 아름다웠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내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관심을 가져주고 혼자 여행 왔는데 사진은 어떻게 찍을 거냐면서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고 배가 고프면 자신이 싸온 계란과 과자 좀 맛보라며 호의를 베풀어줘서 나는 친구 하나 없이도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멋진 모습을 보니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여유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 굳이 자국의 명소를 홍보하며 관광업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한국은 이미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각종 사기와 소매치기가 난무하는 관광지에서도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야. 어쨌든 나는 이곳에서 정말 밤새도록 놀았는데 밤에 자전거도 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맥주도 마셨으며 다른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도 구경했다. 놀라운 건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음에도 한국의 가게들은 전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야. 만약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었으면 늦어도 오후 5시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나가서 관광객인 내 입장에서는 몹시 편리했고 이는 세계 최고의 치안을 가진 한국의 강점과 맞물려서 나는 밤바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나 치안이 좋다는 일본에서도 밤바다를 완전히 즐길 수는 없었는데 한국은 여자 혼자도 새벽까지 완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만족했던 경험이었어. 이 글을 보는 친구들은 한국은 서울 말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들이 많으니 반드시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은 최고의 대중교통과 치안, 연중무휴의 가게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고의 시민의식을 가진 정겨운 사람들 등 관광지로서 최강의 잠재력을 가진 나라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나라에서 서울만 왔다가 돌아가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어. 나는 내년에는 한국의 서해바다에 도전할 생각이고 나와 일정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년에 서해바다에서 보도록 하자.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위주의 관광을 했다면 요즘은 그러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바다도 아름답고 치안도 훌륭한 편이지만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때문인지 해변가에 한국만큼의 다양한 오락 요소가 있지는 않아. 일본 바다는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일본인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경계하고 너무 선을 그어서 친해지기 힘들어. 인적 요소 또한 여행지의 매력을 판가름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 인적 요소라면 한국만한 곳이 없지. 그냥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어도 한국인들은 3초 만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야. 요즘 들어 서울이 아닌 한국의 관광지에 대한 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기들을 보고 있다 보면 한국이 만약 관광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세계 여행에 대한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남미는 최고의 자연을 가졌고 이 때문에 치안과 인프라가 열악한데도 많은 관광객들이 감수하고 방문한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물밀듯 밀어닥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봐. 한국은 산악지형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산으로만 유명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의 바다 또한 산 못지않게 아름답지. 반도 국가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거든. 진정으로 한국을 즐기고 싶다면 여름에는 산, 겨울에는 바다를 가도록 해. 그때가 한국의 산과 바다가 가장 아름다울 때거든. 한국 바다는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어. 한국인들은 바다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모래사장에서도 자신들의 쓰레기는 알아서 분리수거함으로써 자연을 몹시 깨끗하게 사용하거든. 나는 전 세계 많은 바다들을 가봤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유일했어. 글쎄, 제주도는 쓰레기 천국이던데? 나는 한국의 제주도에 방문했다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다소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짓일 거야. 그들은 제주도의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제주도를 짓밟고 있거든. 나 또한 중국인들의 이런 민폐에 질려서 다시는 제주도에 방문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